자, SBS의 문재인 후보 관련한 일종의 가짜뉴스죠.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세월호를 지속적으로 다뤄왔던 새가 날아든다 입장에서 그냥 있을 수 없겠죠. 자, SBS의 뉴스를 한번 일단 들어보시고요. 현재는 SBS에서 이 뉴스를 인터넷상에서 볼 수 없게 삭제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이미 퍼질 만큼 퍼진 뉴스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반박도 하겠죠. 세월호 선체조사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양 고의 지형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게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본 거란 취지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이 나와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0여 명의 구성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는 선체조사위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춰왔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2015년 4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 대략 2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늦게 인양한 거 아니냐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었고요. 이런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발언을 해수부 공무원이 SBS 취재진에게 했습니다. 문제가 갖다 바친 거거든요.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제를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약속을 했던 해수부 제2차가 문재인이 약속을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제2차가 만들어지고 수산도 그다음에 해경도 지원하고 이런 거가 있어요. 이에 대해 해수부 대변인실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그러나 문제의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을선입니다. 들으셨고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 국무회의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마지막 주재한 국무회의예요. 그 특별법 시행령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이제 진상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문재인 후보와의 연관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들도 방송에서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선체 인양을 지원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상황인데 뜬금없이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 가장 세월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임한 문재인 후보의 문제가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선체조사위가 지금 뉴스에 나온 대로 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춰왔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인데 그 고의로 늦춰왔다는 그 고의성을 갖고 있는 당사자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입니다. 거기에 물론 당연히 해수부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정말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해수부 공무원이 지금 TV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은 거의 잘 안 들리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친다는 의미가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마음에 들려고 빨리 인양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SBS 뉴스는 이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 헐, 굉장히 뜬금없는 기자 리포트거든요. 굉장히 뜬금이 없어요. 해수부 공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한테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해수부 제2차관 문재인 후보가 잠깐 약속했거든요.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제2차관 만들어주고 수산 쪽, 그 다음에 해경도 집어넣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문재인 후보에게 잘 보이려고 해수부가 자발적으로 인양을 빨리 결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게 되면 마치 문재인 후보가 뭐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수부가 그것을 인양을 했다 이런 인과관계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 해수부 대변인실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그러나 문제의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팩트는요. 지금 해수부 공무원이 두 번째 말한 그 인터뷰에 나오는 해수부 2차관 신설과 관련한 기사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해수부 장관이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해수부가 발전돼서 대양 해양 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3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바로 그런 조직이기도 하고요. 해경은 해체돼서 국민안전처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가 올해 초에 부산을 방문해서 강력한 해수부의 부활을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조선 해운 해양 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강력하고 힘있는 해수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을 한 바 있대요. 그리고 뭐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도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에 들어와 있죠. 어제 마지막 토론에서 홍준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에 세월호의 아이들 보고 고맙다고 왜 그랬어요라고 문재인 후보에게 이야기를 물어봐요. 아마 이게 이 가짜 뉴스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 그걸 이슈화시키려고 했던,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이슈가 되지는 못했지만 말이에요. 근데 일단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웃긴 게요. 그러니까 해수부라고 하는 것을 일대 개혁을 한 뒤 해수부를 규모를 늘린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개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해수부에 있는 사람들을 해수부 자체를 규모를 늘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개혁이 되거나 해수부를 강하게 만들진 않아요. 이건 일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뉴스의 가장 잘못된 맹점은 문재인 후보와 해수부 관계자들의 짬짬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세월호 인양을 늦춰하다 이거 자체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게,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해수부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까지는 박근혜 눈치를 봐왔던 바로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해수부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치 문재인 후보의 눈치를 보다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여기에 문재인 후보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일단 말이 안 돼요. 지금 기자의 이름이 뭐 조울선 기자인데 뭐 이분은 뭐 세월호 관련한 취재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뜬금없는 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에 관심이 많으니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월호 인양을 서둘렀다.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의 어떤 공을 만들기 위해서 해수부와 서로 간에 짬짬이로, 그런데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세월호가 인양된다라고 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의심해왔던 부분은 뭐냐면은 세월호를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끌어올려가지고 아직 해수부라고 하는 강력한 그 주체가 살아있을 때, 정권이 바뀌기 전에 어떤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또는 범국민적인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왔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수부가 세월호를 끌어올린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기본적으로 득이 될 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실이 될 것도 없겠지만, 근데 이거 교묘하게 뭔가 인과관계를 생각해보면 이런 가짜뉴스와 연관성을 좀 가질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심지어 일베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홍준표가 가짜뉴스의 근원지 중에 하나인데, 말하자면 예전에 청해진 해운 같은데 참여정부 때 뭐 특혜를 줘가지고 결국은 세월호 사건이 났다, 이런 식의 뉴스가, 가짜뉴스가 막 뿌려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는 거두절미하고 세월호 사건은 문재인이 일으킨 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짜뉴스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홍준표는 분명히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내막을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SBS 기자가 제가 입장에서 보면 뭐 어디 매수당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건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건 사람도 아닐 것 같아요. 저희들 녹음실에 보면은 저 위에 한 가운데에 벽에 붙어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는데요, 새벽에. 사실 저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녹음실에 귀신 나타난다고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장난 반 진담 반 뭐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요. 나는 아이들이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무섭지가 않은 게 있거든요. 제 확고한 믿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놓고 누군가가 장난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물론 뭐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는 뭐 진보 정당에 계시는 분들 다 세월호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진상규명이라든지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 노력해온 건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변제시키고 있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시점상 오늘부터 뭐 한쪽에서는 뭐 이제 바른정당 국회의원들, 그중에서 이제 13명이 뭐 나간다고 하고, 그러면서 바로 오늘부터는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공표 금지 기간 바로 직전,
바로 그 직전에 특종이라면서 이거 하나 터뜨렸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화들짝 뭔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뉴스 자체에 기승전결이 좀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가 없다고 하면은 뉴스를 편집할 때 있어갖고 뭔가 가끔씩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방송사에서 뉴스를 할 때 그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뉴스의 리포팅을 일부 삭제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려본 것처럼 뉴스의 흐름이 좀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간절하게 믿어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재인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그럼 그렇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 세월호를 면밀하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상파, 정편, 팟캐스트 포함해가지고 세월호를 가장 많이 다룬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를 딱 듣는 순간 알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후 맥락 거두절미하고 세월호를 인양 안 하고 있다가 문재인이 올려달라고 하니까 올려줬고, 그래서 문재인은 해수부에게 뭐 제2차관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식의 특혜를 또는 뭐 해경을 뭐 끌어들이는 그런 방식의 서로 간에 짬짬이가 있구나라고 인식이 될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후속 보도라든지 SBS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논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선을 지금 6일 남겨놓고 제가 보기에는 2, 3일 정도는 가는, 그래서 사실은 대선을 바로 목전에 두고 굉장히 이상한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이 해수부 관계자가 누군지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당시에 청와대에 박근혜 정권의 해양수산 관련한 비서관이던 사람이 지금 현재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해양수산부 차관이었다가 지금 현재 장관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은 국정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SBS는 그 해수부 관계자가 누군지를 밝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밝히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SBS가 공작에 빠져든 가장 멍청한 언론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SBS도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뉴스를 내렸겠지만, SBS나 해수부 관계자는 사실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굉장히 엄중한, 징역을 살 수 있는 엄중한 범죄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지상파라고 하는 무기, 국민이 쓰는 사회적인 공기, 공공재라는 뜻이에요. 그 공기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위라고 저는 볼 수 있고, 더 나쁜 건 저는 국민의당이라고 봅니다. 그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은 이 뉴스를 보면요, 누구나 세월호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뉴스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뭔가 오보이거나 이런 건데, 국민의당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담하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세월호 인양 계약 이후에 실제 인양까지 왜 2년이나 걸렸는지 이제야 그 이유가 밝혀졌다. 오늘 한 언론은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인양은 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 문 후보가 해수부 수산 쪽에 제2처관을 만들어주고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기로 약속했다는 취재 인터뷰 보도를 했다. 세월호의 슬픔을 철저하게 선거에 이용하는 문 후보에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기대할 수 없다.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도 촉구했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과관계를 들여다보면 이 뉴스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가 지금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수 하나 잡았네 하고 지금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지원 대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보도에 눈앞이 캄캄해진다. 너무 더러운 일이다. 그렇게 세월호 하며 탄식하던 문재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어찌됐건 이번 가짜뉴스는 제가 바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입니다. 여기에 그 SBS 같은 것은 지상파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무차별 살포되는 사실상의 어마어마한 범죄에 가깝고요. 이런 것들이 뭐 대선판에 아주 큰 영향, 지지율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초롱성 같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도 저는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가짜뉴스의 전쟁인데요. 말씀드리자마자 터지는 것 같고요. 의외로 SBS는 지금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바른 언론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음모론 같은 건 살포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쩌면 그들의 실수라고 보거나 편집 과정상의 잘못이라고 저는 보거나, 또는 국정원의 공작에 말려들었을 가능성 저는 의심해 보고요. 그런 게 잘못됐다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SBS의 공신력은 단 한 방에, 뉴스 한 방에 저는 날아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SBS의 법적 대응을 아마 할 것 같고요. SBS가 빠르게 대처를 해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엄중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후보와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시점을 두고 모종의 거래를 했다, 이런 내용의 SBS 보도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죠. SBS 측은 해당 기사 삭제했고 보도본부장 이름의 사과문까지 지금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지금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 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그 기사를 못 본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히 어떤 내용이었죠? 예, 어제 SBS는 세월호 인양이 진행됐던 것이 마치 그 문재인 후보와의 거래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는 의혹 보도를 했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해수부가 조직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재인 후보 측과 거래하기 위해서 예. 인양 시점을 이런 대선 시기에 맞췄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더 일찍 인양할 수 있었는데 대선 시점 바로 직전에 딱 인양하려고 일부러 하려고 일부러 늦췄다는 거죠. 인양을. 예.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인양 지연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네네. 2014년 11월에 수중수색이 종료됐을 때부터 예. 인양을 하자, 수중수색을 종료됐으니까 예. 또 다른 수색 방법으로 계속 가족분들이 그런 요구를 했는데 묵살되다가 2015년 4월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인양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인양업체 선정, 인양 공법 결정 뭐 이러면서 계속 지연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SBS 보도 취지에 따른다면은 그러면 3년 전부터 해수부 공무원들이 이 대선이 이제 탄핵이 있을 거고 그래서 대선이 이 시기에 치러질 거고 그러니까 철저히 지연시켜 가지고 끌고 나가자 이렇게 예측하고 예견했다는 건데 하하. 신이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3년 전에 탄핵과 조기 대선을 예측했다. 예, 그거 말고는 어떻게 방법이 네.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양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14년 11월부터 계속 되어 왔었는데요. 예. 그리고 뭐 제2차관을 신설한다, 해경을 다시 해수부로 편입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약속이 오갔다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문 후보 쪽에 어떤 선대위에서는 2차관 신설 약속한 바가 없고요. 해경 같은 경우 독립된 해경청 건설을 지금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과 다르죠. 예. 그 SBS는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을 출처로 해서 그 발언을 인용하는 식의 보도였지 않습니까? 예. 그 직원이 누군지는 밝혀졌나요? 저희들이 이제 어제 급하게 좀 확인해 보니까 장관, 차관 또 인양 관련된 단장 전부 다 자기네들은 그런 인터뷰한 적이 없다 그랬고 오늘 SBS에서 방문해가지고 보도본부장한테 확인하니까 역시 장관, 차관 그다음에 단장은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양에 대해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인터뷰 안 한 거고, 예. 누군지 지금 모르겠는데, 해수부 쪽에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지금 특정을 거의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고위직급의 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 그 공무원조차도 지금 그냥 자기가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나온 얘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이 그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랑 직접 통화도 하셨다면서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가족분하고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제가 가족분들 전달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는 뭐 자기 뜻하고 전혀 반대로 기사가 나갔다고 주장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가족분들을 통해서 제가 전달받은 워딩은 이렇습니다. 기사가 정반대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 자기는 그런 취지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한 건 아닌데 예. 마치 문 후보 측이 그 인양을 지연시킨 것처럼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기자는 자기의 의도는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는 해수부가 오히려 정권이 바뀌려고 하니까 갑자기 분발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잘못된 태도인 것 아니냐. 네. 그런 점을 좀 짚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전해 들었는데 사실 반대로 마치 문 후보가 지연시킨 것처럼 지금 기사가 나갔고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자꾸 이 기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보시기에도 탄핵이 확정되기 이전과 이후에 해수부의 태도는 변화가 분명히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해수부나 이쪽에서 다 인양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적했던 바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는 세월호 셋자도 꺼내기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했을 정도였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탄핵이 될 무렵, 그리고 탄핵이 되고 나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어떤 걸림돌이 없어지니까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좀 문책받을 수 있잖아요. 그동안 뭐 했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책도 좀 피하려고 그러는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 탄핵 확정 이전과 이후 해수부의 달라진 대목을 지적하려고 기자는 의도한 건데 지금 정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로군요. 그렇죠. 마치 뭐 3년 전부터 문 후보하고 뭐 거래가 있어가지고 인양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자, 근데 국민의당 박지원 선대위원장 검찰의 즉각 수사 이루어져야 한다까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제가 좀 답답한데요. 오늘 상황 보도본부장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 중에 기사를 자기네들이 내린 것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자기네들이 기사가 좀 잘못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내린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대표께서는 이거조차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억지로 내리게 한 것이다라는 식의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론 탄압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 같은 걸 검토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제 8시에 SBS로서는 뭔가 좀 더 해명이 될 만한 내용들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충분히 해명이 안 된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 해수부 대변인실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체 조사위는 그러나 문제의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팩트는요. 지금 해수부 공무원이 두 번째 말한 그 인터뷰에 나오는 해수부 2차 관신설과 관련한 기사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해수부 장관이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해수부가 발전돼서 대양 해양 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3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바로 그런 조직이기도 하고요. 해경은 해체돼서 안전처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가 올해 초에 부산을 방문해서 강력한 해수부의 부활을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조선 해운 해양 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강력하고 힘있는 해수부로 부활시키겠다고 공언을 한 바 있대요. 그리고 뭐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었고요. 이런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발언을 해수부 공무원이 SBS 취재진에게 했습니다. 문제가 갖다 바친 거거든요.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제를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약속을 했던 해수부 제2차가 문재인이 약속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나 고시적으로나 제2차가 만들어지고 수산도 그다음에 해경도 지원하고 이런 거가 있어요. 이에 대해 해수부 대변인실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그러나 문제의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울선입니다. 들으셨고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 국무회의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마지막 주재한 국무회의예요. 그 특별법 시행령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이제 진상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문재인 후보와의 연관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들도 방송에서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선체 인양을 지원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상황인데 뜬금없이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 가장 세월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임한 문재인 후보의 문제가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선체조사위가 지금 뉴스에 나온 대로 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춰왔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인데 그 고의로 늦춰왔다는 그 고의성을 갖고 있는 당사자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당연히 해수부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정말로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수부 공무원이 지금 TV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은 거의 잘 안 들리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친다는 의미가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마음에 들려고 빨리 인양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SBS 뉴스는 이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 헐, 굉장히 뜬금없는 기자 리포트거든요. 굉장히 뜬금이 없어요. 해수부 공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한테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해수부 제2차관 문재인 후보가 잠깐 약속했거든요.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제2차관 만들어주고 수산 쪽 그 다음에 해경도 집어넣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문재인 후보에게 잘 보이려고 해수부가 자발적으로 인양을 빨리 결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게 되면 마치 문재인 후보가 뭐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수부가 그것을 인양을 했다 이런 인과관계를 만들어. 자, SBS의 문재인 후보 관련한 일종의 가짜뉴스죠.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세월호를 지속적으로 다뤄왔던 새가 날아든다 입장에서 그냥 있을 수 없겠죠. 자, SBS의 뉴스를 한번 일단 들어보시고요. 현재는 SBS에서 이 뉴스를 인터넷상에서 볼 수 없게 삭제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이미 퍼질 만큼 퍼진 뉴스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반박도 하겠죠. 세월호 선체조사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양 고의 지형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게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본 거란 취지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이 나와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일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0여 명의 구성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는 선체조사위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춰왔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2015년 4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 대략 2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늦게 인양한 거 아니냐.